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 처리를 했어. 사고가 났어요. 피해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피해 보상을 직원이 혼자 다 해야 할까요? 정말 몸살이느라 일하기 그러다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런 상황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어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님을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과장님,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네. 잘 보내셨어요? 알차게 보낸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떠나는 2021년에게 한마디 한다면? 잘 가. 그렇죠, 잘 가야죠. 우리 2022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그 일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요. 네네. 회사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민원 주신 분은 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라는 상사 지시가 있어서 네. 쓰레기를 손수레에 올려놓고 이동을 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에 손상을 입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차주에게 250만 원을 변상을 했는데요. 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변상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했어요. 네.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청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면 그때 배상해 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전달해 온 겁니다. 뭐 일하다가 생긴 일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법령을 살펴봤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예.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무위원이 2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이분의 경우 어떻게 사고 났나 봤더니 경사진 곳에서 혼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다가 네. 실수로 손수레를 놓쳤어요. 그래서 수레가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손상을 입혔는데 이 사고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권익위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차주에게 이미 변상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을 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예. 예, 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손해배상을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사한 민원이 재발될 가능성이 많아서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현재 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네, 정가영 과장님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정가영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1001님께서 저는 지금 눈썹이 없어서 문신했어 이렇게 올렸고요. 3544님께서 택시 안에서 손님 기다리는데 라디오 듣고 있대요. 연말연시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택시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4님 택시 그 넘버 주시면 제가 그 번호 읽어드리고 많이 타라고 할게요. 자, 1808님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내줬는데 딸이 떡하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딸 대박이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야, 아니 저기 정가영 과장님 학원을 네네네. 한 번도 안 보냈는데 대학에 합격했대요. 그렇게 대단합니다.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예. 6502님께서 영구님 과장님 새해 복 빌어주세요. 기운 얻고 싶어서 문자 한다고. 야, 과장님을 사랑하는 이 따뜻한 마음. 자, 우리 정가영 과장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요. 하시는 일 모두 술술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같은 과장님이니까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앞으로 또 일어날 상황까지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너무 마음이 놓이는데 제가 이 사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는 작은 섬마을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특수지에서 근무하면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별도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예산이 달라도 되는 건지 전국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예, 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섬, 산간, 뭐 휴전선 인근 지역 이런 곳들을 특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도 이런 특수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예, 예. 그런데 사례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 특수지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예, 예. 별도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근데 그 관련 법령을 보면은 예. 이 특수지 근무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뭔 말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니.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예. 공중보건의 제도는 네.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서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입을 한 거고 네. 그런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못 받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익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이 지역을 선택해서 근무한 게 아니라 국가가 여기 가서 근무하세요 하고 이제 특수지에 배치를 그렇죠. 한 건데 예. 네, 근데 하필 그곳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수당을 주지 않는 건 다른 특수지에 배치돼서 수당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권익위는 어긋나죠. 봤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고요. 해당 지자체는 예산 확보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서 민원이 아. 해결되었습니다. 아유 정말 잘 됐네요. 우리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라. 이것도 잘 이렇게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정가연 과장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2년 대박 나세요.